여유와 휴식이 사라지게 됩니다. 화가 나는 게 당연할지도 몰라요. 훈육과 화풀이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아이 중 한 사람은 어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우리 아이 인서울 대학 보내기의 저자이면서 초등 자녀 교육 골든타임을 잡아라의 대표 저자 박원주입니다. 오늘은 화내고 돌아서면 후회하는 우리 부모님을 위한 감정 심리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와 싸우는 부모, 익숙하게 들어왔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참 이상한 말이죠. 아이를 가르치는 부모도 아니고 아이와 싸우는 부모라니요.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정말 상대 자체가 안 되는데 이상하게도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와 진심으로 화를 내며 싸우곤 하십니다. 분명 세상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우리 아이인데 왜 아이에게 화가 나는 것일까요? 사실 부모님들께서 누구보다 그 이유를 잘 알고 계십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성장함에 따라 부모님들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가며 많은 변화를 감당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일단 아이가 태어나면 가정이 아이 중심으로 막 바뀌죠. 음식도 아이 입맛에 맞게, 여행도 아이 취향에 맞게, 그렇게 모든 생활이 아이에게 맞춰지다 보니까 체력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쉽게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당연하고 기본적인 질서들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취침 시간, 식사 시간과 같은 기본적인 생활 패턴이 지켜지지 않고 집안은 엉망진창으로 변하면서 질서가 제공했던 그 여유와 휴식이 사라지게 됩니다. 감정 소모도 일상화되죠. 초콜릿 하나에도 때를 쓰면서 막 물건을 던지는가 하면 장난감 하나에도 방문을 걸어 잠그고 단식 투쟁을 선언하며 정말 피를 말리게 합니다. 감정 소모가 일상화되다 보니 작은 일에도 예민해질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으로 항상 마음이 또 불안하죠. 자신의 처지가 답답하고 다른 사람과 형편이 비교되기도 하고 또 우리 아이 교육이 걱정되고 이렇게 풀리지 않는 고민과 불안으로 스트레스를 달고 사시는데요. 나만의 삶도 그리고 당연했던 질서도 무너진 상태에서 일상화된 감정 소모와 가시지 않는 불안까지. 누구는 이렇게 삶의 무게에 머리가 지끈지끈거리는데 옆에서 게임 하나 못하게 했다고 나라를 잃은 듯 목이 터져라 울어대는 아이를 보면 화가 나는 게 당연할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는 왜 부모의 마음도 몰라주고 화만 돋우는 걸까요?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전두엽이 미성숙한 단계이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하고 계획을 세우는 그런 능력이 아이들한텐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아이의 두뇌에는 내일 또는 미래라는 그런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저 오늘 그리고 지금의 욕구만 생각하고 그것에 충실하게 행동합니다. 그래서 당장의 욕구가 좌절되면 모든 세상이 무너진 듯 울분을 토해내는 것이죠. 또한 아이는 발달 과정에 따라 선택권과 주도권 그리고 결정권을 가지고 싶어 해요. 이 과정에서 아이는 하지 말라는 행동에 너무 집착하거나 또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주장하면서 사사건건 부모와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의 그 뒷목을 잡게 만드는 이러한 아이들의 모습이 사실 아이가 매우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그 반증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사실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막상 아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막 말대답을 하면서 고집을 부린다면 이를 유연하게 다룰 수 있는 부모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결국 사랑과 애정만으로는 아이를 키울 수 없음을 깨닫고 훈육에 들어가고 맙니다. 그리고 돌아서면 내가 너무 심했나? 조금 참을 걸 그랬나? 라며 후회하곤 하시죠. 그런데 조금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아이에게 올바른 가르침을 주셨는데 왜 후회하는 감정이 드는 걸까요? 그것은 훈육이 아니라 화풀이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에게 훈육을 빙자한 화풀이를 하고 계신데요. 아이를 양육할 때 아이에게도 부모에게도 가장 중요한 점이 바로 훈육과 화풀이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훈육과 화풀이는 어떻게 다를까요? 첫째, 훈육은 아이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아이의 이야기를 먼저 듣고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설명하고 대안을 제시해서 아이가 알아야 되는 규칙과 규범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훈육입니다. 하지만 화풀이는요, 아이의 말에 귀를 닫아버리고 통제합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잘못을 먼저 지적하면서 안 돼! 하지 마! 라는 금지 명령으로 끝이 납니다. 아이가 이해하지 못해서 뭔가 말을 좀 하려고 하면 야, 도대체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어? 라면서 아이의 입을 막아버리고 대화를 종료시켜버리죠. 부모님은 잘못된 행동을 금지함으로써 아이를 가르쳤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아이는 그저 부모가 자기한테 화를 내며 자신을 협박한다라고 느낄 뿐입니다. 둘째, 훈육은 각 가정의 상황과 그 부모의 성향에 따라서 일관되게 이루어지지만 화풀이에는 일관성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숙제를 내일 해도 되는지 물었을 때 어느 날은 그래, 오늘은 아빠랑 외식이나 하러 갈까? 라며 얘기했다가 또 어느 날은 그렇게 공부하기 싫으면 그만둬! 라고 화를 낸다면 아이는 반발심과 함께 늘 눈치를 보면서 임기응변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는 잘못된 태도를 가지게 돼요. 셋째, 결정적으로 훈육은 어른으로서의 품위와 권위를 지켜내지만 화풀이는 부모를 자녀와 똑같은 어린아이로 만든다는 점이에요.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리고 충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아이 하나로 족합니다. 적어도 부모와 아이 중 한 사람은 어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만약 강의를 들으시면서 내가 여지껏 아이 같은 부모는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셨다면 이명주 저자님의 부모와 아이 중 한 사람은 어른이어야 한다 라는 책을 권해드립니다. 낮아진 부모님의 그 자존감을 회복시켜서 아이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여유를 갖게 해주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과도한 책임감과 불안감에서 벗어나 부모라는 존재로 사는 행복감을 찾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모든 부모님들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평범엄마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